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선병원에서 의료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현나입니다. 일단은 의료사회사업팀은 사실은 저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2인 이상이 아니라서 사실 팀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저는 저희 병원에서 의료사회사업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보통 종합병원급에서는 저처럼 사회복지사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된 업무는 진료과나 다른 이제 외부 기관에서 환자분들이 사회복지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의뢰가 되시면은 어떤 사회적으로 대부분 이제 취약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환자분하고 상담과 면접을 통해서 이분의 이제 문제점을 평가를 하고 주로 대부분 경제적인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은 경제적인 자원을 연계를 할 경우가 있고 심리나 정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치료를 시작해서 퇴원을 하실 때까지 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퇴원할 시점을 좀 예측을 해서 퇴원 계획을 평가를 하고 집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 타 기관에 연계가 필요하실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퇴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리고 2018년부터 국립연명의료 관리법에 따라서 이제 저희 병원이 연명의료 그 기관으로도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명의료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작년 통계를 한번 봤는데요. 작년에는 저희 선병원에서만 한 327명의 환자분들이 여기 의료사회사업실을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수치는 크게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대략 1명 정도의 늘 새로운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집단이나 그룹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이제 주로 이제 1대1 서비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비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저한테 찾아오시는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장 호소를 많이를 치료비 마련에 대해서 어려운 점을 많이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그 환자분들하고 이제 적절한 경제적 자원을 연계를 하는 부분이 좀 더 가장 클 것 같고, 근데 경제적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내 후원금 제도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내 후원금 제도는 저희 선병원 재단 내에서 이제 직원 선생님들이 월 급여에서 이제 일정 급여 참여해 주시는 후원금으로 간병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물품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보호자가 없으시다거나 본인이 연명치료 단계가 오셨을 때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을 원하실 경우에는 사전 연명의료 등록을 상담을 통해서 그러한 서비스들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오시면 그 환자분만 보고 사실은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 사회복지학에서 말했다시피 우리는 이제 환경 속의 인간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그 주변에 둘러싸인 가족의 지지 체계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된 문제와 그 자기결정권의 중심은 환자분이시긴 하지만 이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가족의 영역이 가족의 구성원 일부가 중요하게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가족까지도 함께 포함해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저희가 원칙은 진료과에서 담당 의사가 의료사회복지사에게 의뢰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병원 인증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 규정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면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찾아오시는데요. 그냥 입원하자마자 환자나 보호자분이 사회사업실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고 진료과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먼저 이렇게 상담을 하시고 저한테 의뢰해 주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사회복지관에서도 환자분을 의뢰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으시고 행정복지, 주민센터, 그다음에 어쩔 경우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또 전화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의뢰되시는 경로는 매우 다양하지만 입원을 하셨을 때
주치의의 그 컨설트라고 하죠. 탑과 을에서는 저희가 내부 규정상 꼭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복지사 상담은 원하신다고 하시면 누구나 다 이용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서비스 대상이 되실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병원에 오시면 의료행위 하나하나마다 이제 그 수가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사회복지사 상담은 일부 과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에서 이제 뭐 개인력 조사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재활의학과에서 의뢰될 경우에는 상담료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똑같이 그 건강보험 자격 유형이 의료급여 일종이시면은 제가 알기로는 본인 부담금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고, 건강보험이실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부담하고 20%의 상담 비용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의료법에 200인 이상의 병원 그 병상 규모가 넘어가야 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한 명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법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대전권 내에 이제 알고 계실 만한 종합병원급에서는 사회사업팀이나 의료사회복지사가 다들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일부 요양병원에서도 그 이제 저희 대한의료사회복지사 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의료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의료비 지원 사업은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요. 좀 큰 범위 안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등본상에 이제 동거인 가구원분들의 소득과 자산 기준을 평가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의료비 지원 연계가 되시려면은 개인 사보험이 없으셔야 되고, 수급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수술이나 중환자실 치료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에 대해서 좀 명확한 상담을 원하시면은 그 주소지 관할에 시군구 구청에 문의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급여 1종, 2종 사상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 C코드, 그러니까 암으로 확진을 받으실 경우에는 국가 암 그 지원 사업에 해당을 되실 수 있어서 연속 3년간 보건소에서 해마다 1년에 300만 원 정도의 의료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민간단체에서도 사실은 다양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는 이제 대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또 긴급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퇴원 환자 연계 사업도 지금 시범 사업으로 일부 병원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잘 돼서 그 지역에서 건강하게 우리 환자분들이 생활하실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